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이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이사는 앞으로 무려 4주 동안 이어집니다. 한전이 오면서 한전 배구단의 광주 이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논란과 파행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신도시 뉴스를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한전이 오면 배구단이 따라올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먼저 한전의 이사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시작했는데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 짐을 옮기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동안 횡했던 신사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트럭에서 책상이 쉴 새 없이 내려지고 건물 안은 이삿짐을 옮기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앞으로 생활할 건물에 내려놓는 첫 짐입니다. 가봐요. 더 들어야 될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면적 같은 거랑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배치할 때 좀 복잡했고. 서울 삼성동 시대 25년을 마무리하는 서울 사무실은 이삿짐 꾸리기가 한창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자리에는 정만큼 짐도 쌓였고 나주로 옮길 이삿짐 챙기는 손길은 분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전 서울본사에서 내려온 첫 짐이 이제 막 나주에 도착했는데요. 이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사 첫날 하루 동안 나주에 도착한 이삿짐은 11톤 트럭 16대 분량. 여전히 옮겨올 짐이 많이 남아있어 4,000톤 규모의 이사는 앞으로 4주 동안 이어집니다. 이삿짐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대규모 전기 설비들이 곧 신청사에 도착할 예정이고 본사 직원 1,500명도 순차적으로 내려와 나주에 둥지를 틀고 새살림을 차립니다. 11월 말까지 대규모 이사를 마치고 나면 한국전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나주 빛가람 시대를 맞이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미 여러 공기업들이 나주로 이전해 왔는데 특별히 한전에 주목하는 건 그 규모 때문입니다. 본사 직원들의 임금 총액이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다는데 사람이 몰리고 돈이 풀리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겠죠. 이어서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튼 공공기관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모두 9곳. 2주를 해온 직원만 3,0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까지 한국전력이, 올 연말까지는 한전 KPS와 한전 KDN,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4곳과 직원 3,000여 명이 추가로 2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특히 한전 본사 직원들의 임금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을 포함해 이들 혁신도시 2주 기간 임직원들의 임금 총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나주에서 생활하면서 그 각종 음식이라든가 기타 생활을 소비하면서 소비에 대한 그 기대 효과도 있고. 이들 공공기관들의 이딴 이주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5,500여 세대로 이 가운데 임대 아파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이 끝난 상황이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수요가 많다.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그런 면도 있죠. 없잖아. 한전 본사의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정주시설의 확충은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전엔 프로 배구단이 있습니다. 요즘 돌풍의 팀이죠. 지금은 연고지가 수원인데 한전이 옮기니까 연고지도 바뀔까요?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빅스톰 배구단이 최근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최하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V리그 명문인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을 연파하고 선두를 노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한전 2주와 함께 한전 배구단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한전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장은 연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올해 시즌이 시작돼 선수단 숙소 문제나 생활 여건 조성 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시 내부적으로도 내년 하계 유대에 염주체육관이 배구 경기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유대 이후인 내년 시즌부터나 한전 배구단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V리그가 가능하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배구단 이전을 검토한 건 맞지만 현재로선 현 연고지인 수원을 떠날 계획이 없다며 배구단 이전설을 일축했습니다. 아직 그 명확하게 저희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이런 내려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전 배구단을 유치해 광주가 겨울 스포츠 풀모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보육료 예산 일부를 쪼개서 내년 1, 2월 2달치 예산을 편성했고 서전남도 교육청은 교원 명퇴수당 등을 돌려서 5달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초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논란과 파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가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급식 등의 공약을 내걸어놓고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어설픈 정책 때문인데도 무상급식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일본의 요리이시, 실업 문제로 고통받던 도시들이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체 700곳에서 4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광주시 역시 자동차를 기반으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62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춘 데 이어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반을 조성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실현 가능한 그런 전통성과 또 일관성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 광주를 위하여! 광주 자동차 산업 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추진위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회 통합과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계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와 자동차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사회 통합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조금 큰 공장을 만들어서 광주에 경제를 지금보다 한 2배인지 3배로 키워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노사 민정 화합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여와 창조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서 광주가 우리끼리만이 아닌 열린 광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의 미래를 밝게 하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곱게 물든 무등산 단풍이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이어지는 주말과 휴일에는 가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계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산 곳곳에 내려앉은 붉은 빛깔의 단풍. 가을색을 아름답게 뽐내고 있는 산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추자 빨갛고 노란 단풍잎은 한층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은 등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산이 저렇게 비단같이 오색물이 그냥 쫙 들었잖아요. 이쁘잖아요. 맑고 쾌청한 하늘에 가을 햇살이 내리쬐 단풍 나들이에 더없이 좋은 하루.
오늘 친구들이랑 처음 광주 놀러 왔는데 되게 단풍도 멋있고 날씨도 좋고 되게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단풍 놀이하기 아주 온도도 좋고 좋습니다. 예.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무등산 단풍 절정은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낮 동안에는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무난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빗방울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와 상임위원장들을 잇따라 만나 내년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이 예산 반영을 요청한 신규 사업은 3D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아시아 문화전당 진입로 개설 등 7건이고 광주 R&D 특구 연결도로 개설과 로봇 산업 융합 핵심 기술 개발 등 11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는 징역 30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고 측의 주장과 달리 정황상 빚을 갚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도 살인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박춘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09년 전국 1위였던 광주시가 2010년 5위, 2012년 8위, 2013년 11위로 거의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선 평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며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18만 톤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쌀값 등 기초 농산물의 가격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문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과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가스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가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스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가스업계 종사자 등 가스안전관리에 힘쓴 20여 명에 대해 포상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의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 취약 지역이 모두 24개소가 있다며 이 가운데 10개소는 소방차 진입 불가, 14개소는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 소방차 진입 취약 지역 도로 개설 사업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며 광주시가 자치구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4차전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립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5개 등급에서 120대가 참가해 최종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룰 예정이며 참관하는 관중을 위해 모터키즈 페스티벌과 주니어 공학교실, 서킷 사파리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내신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가운데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신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중학생 가운데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지난 2011년 123명에서 올해는 241명으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타 지역 진학자 241명 중에 140명이 자사고나 외국어고, 영재고 등으로 진학했다며 우수 학생 여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교육청의 코치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의원은 광주 지역 22개 학교에서 교육청 지원과는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코치 운영비가 연간 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등록 선수가 5명이 안 돼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는 운동부 29곳에는 코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KTX 광주역 행복주택과 서린마을 행복주택 2곳에 대해 다음 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